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경 속 한자 어플이 주영광 TV 오늘 제 17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70강은 욥기 29장 12절에서 30장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한자는 빈민입니다. 욥기 29장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자, 빈민. 빈민은 가난한 사람이죠. 이 빈자가 가난한 그런 민자예요. 민은 백성 민자고요. 그래서 이 빈자를 보면은 나눌 분자가 위에 있죠. 밑에 조개 패자라고 그러죠. 이 글자를 보면은 조개를 나눴다. 이제 조개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재산을 얘기합니다. 돈을 나눴으니까 가난해졌다. 하여튼 뭐 그런 뜻으로 한자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밑에 예문 빈자 소민이다. 가난한 사람은 소민은 작은 뭐 등치가 작아서 작다는 것보다는 소시민이다. 이게 가난한 사람은 힘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뭐 가난하면 좀 힘이 없죠. 돈이 많아야 힘도 있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돈, 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 빈자소민. 예. 좀 글자는 좀 서러운 뜻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민자는 영세민이다. 영은 제로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세자는 가늘다. 영세민은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새는 이제 수급자 이런 표현하죠. 요새도 영세민이라는 말은 쓰긴 써요. 근데 수급자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환경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죠. 그 뭐 전에는 쌀도 주고 그랬는데 아마 요새도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하고 일정 금액의 돈을 주고 하여튼 뭐 영세민 하면 그런 뜻입니다. 아주 이 가난하고 가늘다 가는다는 세자거든요. 영은 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니까 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 뜻이죠. 하여튼 영세민 요새 수급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 노획. 욥기 29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노획은 뺏어왔다는 얘기죠. 이 노자가 이제 뺏을 노자. 원래 이 노자가 소금을 가르치는 노자예요. 소금노. 또 노략질 한다는 노자도 따로 있는데 여기 성경 보니까 이 소금 노자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노획 침략을 해서 뺏어온다 그런 뜻인데 노전 하면 이제 소금밭이다 그런 뜻이에요. 소금밭 노전 소금밭. 전에는 이 소금이 굉장히 이 귀한 물품으로 취급을 받았대요. 그래서 소금이 뭐 소금이 우리 인체에서 없으면 안 되죠. 하여튼 굉장히 귀중한 그런 물품으로 그런 물건으로 취급을 받아가지고 이 소금으로 인한 싸움도 있고 그랬답니다. 자, 획은 획득한다, 얻는다 그러죠. 여기 견분장 방획토 이렇게 예문을 들어드리는데 글자는 좀 어렵죠. 그래서 장자는 노루장자예요. 우리 동물 중에 노루가 있죠. 노루. 그래서 이제 이 견분장이라는 분장, 이 뛴다는 분자거든요. 뛰는 노루를 본 거예요. 견은 볼견자니까. 방획토는 토는 토끼입니다. 잡은 토끼를 놓친다. 방은 놓아줄 방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냥꾼이 노루를 보고 노루를 잡으려고 뛰어가다가 잡아놓은 토끼를 놓친다. 이 어리석은 짓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견분장 방획토. 이 노루장자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미소. 욥기 29장 24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미소하고 무색 두 개 한자 나옵니다. 미소는 이제 살짝 웃음을 짓는 거죠. 미자는 작을 미자죠. 소는 웃는 소자고요. 아주 크게 웃는 건 폭소라고 그러죠. 영어에서도 이 조그맣게 웃는 건 스마일이고요.
좀 크게 소리 내서 웃는 거는 laugh라고 그러죠.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소 작게 웃는다. 여기 예문 미적분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배웠죠. 미적분. 근데 사실 이걸 배웠지만 지금은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들. 저도 물론 기억 안 납니다. 그리고 왜 저걸 배웠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그래서 이걸 뭐에 쓰나 하고 봤는데, 뭐 여러 가지로 쓰이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현실감이 좀 떨어지고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미적분, 미분하고 적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리 장도, 웃는다는 얘기라고 그랬는데, 리자는 그 속 안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웃음 속에 장은 감췄다는 거거든요. 도는 칼을 감췄다. 그러니까 겉으로 웃고 있지만 굉장히 에, 아주 깊은 뜻이 있다. 이제 칼을 감춰놨으니까 이제 웃음이 끝나면 그 칼을 갖고 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소리장도 속으로 웃지만 칼을 감췄다. 칼을 감추고 있다. 미소, 살며시 웃는 거 미소. 그 다음에 무색, 읽어드렸어요. 무색은 색깔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색하다 하는 거 이제 여기서 색깔이 없다는 뜻인데 이제 우리 대화 중에 뭐 그런 말 쓰죠. 듣는 사람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무색하는 건 이제 겸연쩍고 부끄럽다. 그러니까 본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고 보잘것없다. 이게 이제 사전적인 표현이더라고요. 여기 이제 예문 수청무대어라고 하는 거는 물이 맑으면 수청은 맑은 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 없다는 거죠. 큰 고기가 없다. 이게 물이 너무 맑아도 큰 고기가 없다.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아주 고기 있는 데를 잘 아시더라고 다녀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이 너무 맑아도 물고기들이 안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보면은 수청무대어. 이게 이건 또 우리 인간 삶에 비유해보면 사람이 너무 까칠하고 너무 깐깐하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사실 또 그렇고요. 사람이 좀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지 따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도 하고 리더도 하고 그러죠. 네. 그다음에 색은 색깔인데 경국지색이다. 이 색이라는 말은 단순한 색깔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미녀, 예쁜 여자를 색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하일색 양귀비다. 그래서 한 일자의 색 쓰죠. 천하에서 제일 예쁜 여자, 양귀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경국지색은 기울어질 경자거든요. 나라가 기울어질 정도로 예쁜 여자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고 있으면 너무 황홀해서 나라가 기울어져 하는 것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경국지색이다. 색자는 미녀를 얘기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쇠잔 이제 3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장 2절에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자, 쇠잔해졌다. 뭐 좀 약해졌다, 쇠약해졌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쇠할 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무를 쇠다 하는 것도 이 쇠를 씁니다. 그다음에 영세, 영광과 쇠락 그 말의 준말이죠. 하여튼 망팔쇠년이다. 여기서 이제 망팔은 8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망구도 있어요. 망구는 90을 바라보니까 81세고요. 이 망팔은 80을 바라보니까 71세예요. 그러니까 71세의 늙은 나이, 쇠락해가는 나이다. 이게 71세 된 사람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망팔쇠년, 쇠다 그러죠. 잔은 잔인하다 또는 남았다. 잔액이 얼마다 할 때도 이 잔자 쓰는데 폐잔병, 전쟁에서 져서 살아남은 사람, 폐잔병. 우리 이제 뭐 폐잔병 같이 이런 표현을 좀 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사람이 제가 아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하여튼 뭐 축구 선수 뭐 축구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그렇죠.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축구를 막 이제 경기를 하죠. 이기면은 그때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대요. 그 훈련 받으면서 아프기도 하고 뭐 전에 경기에서 다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날 그 경기 지고 나면 오만 대가 다 아프대요.
그래서 아프지 않던데도 괜히 아파지고, 그래서 이 경기를 하면은 축구 경기를 해도 이겨야 되고 뭐든지 이겨야겠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폐잔병은 폐에서 어, 전쟁에 져가지고 살아남은 병사들, 폐잔병. 이 폐잔병 기세는 참 비참하고 좀 처량하죠.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 말씀은 읽어드렸고요. 소용 있다 하는 건 이제 쓰임이 있다 그런 얘기죠. 쓰이는 바 그런 뜻이죠. 바소자에 쓸 용자니까. 자, 무소불위. 무소불위라는 건 못할 게 없다 그런 뜻이죠. 무소불위. 못할 게 없다. 용은 쓸 용자인데 대제소용. 대제는 큰 제목이에요. 큰 나무를 소용, 조그만 목적에 썼다. 큰 나무는 크게 써야 되는데 그 나무를 자기 용도에 맞지 않게 썼다. 좀 이거를 풍자하는 글이죠. 큰 나무를 크게 써야 된다. 예.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음 한자어 침침 욥기 30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자, 침침한 골짜기. 예, 침침하다는 건 좀 어디가 음산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침자는 이제 침침 같은 한 글자를 가지고 이제 치마다 이렇게 하는 거 침침하다 이렇게 하는데, 에, 이 침을 심으로 읽기도 합니다. 이 성씨 중에 심씨도 있죠. 이 침자는 물에 가라앉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침침한 골짜기 하면 이제 거기 좀 음습하고 어둡고 뭐 빛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런 느낌을 받죠. 여기 이제 파부침주라고 그랬어요. 이거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은근히 자주 써요. 이건 이제 전쟁 나갔을 때 파부침주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부자는 파자는 이제 깨붓을 파자고요. 부자는 가마. 우리 밥 먹을 때 이제 가마에다가 밥을 하죠. 그러니까 침주는 배를 빠뜨렸다 그런 얘기예요. 침자가 빠뜨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파부침주는 결전을 다지기 위해서 군사들이 먹던 굴량미 먹던 그거를 굴량미를 해먹을 수 있는 가마를 부숴버리고 우린 끝이다. 결전의 각오를 다지는 거죠. 그 다음에 타고 온 배를 빠뜨렸다. 우린 갈 데도 없고 이제 뭐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각오를 다진 게 파부침주예요. 또 밑에 이제 또 침자 소극침주. 이 극자는 틈바구니 그런 얘기거든요. 이 침주 역시 이 배를 빠뜨렸어요. 근데 이제 조그만 틈이 배를 빠뜨린다. 이제 조그만 구멍에서 그게 잠깐 커가지고 배를 침몰시키죠. 그걸 표현한 겁니다. 소극침주. 앞에 파부침주는 가마를 부수고 배를 빠뜨렸다. 그 눈이 침침하다 할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눈이 침침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아, 뭐 이 염색을 했더니 눈 침침해졌다 이러는데, 안과 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눈이 염색하고 눈이 침침하고 관계없대요. 전혀 관계없고 이제 염색을 하다 보면 나이가 먹었다는 거죠.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눈이 침침한 나이가 됐대요. 이게 자꾸만 이제 세월이 가고 그러면은 눈에 그런 것도 잠깐 기능이 잠깐 떨어지죠. 그래서 침침해지고 머리를 염색할 정도 되면 이제 연세가 뭐 70대 뭐 60 넘어서 60에도 뭐 그렇게 하지만은 보통 뭐 60세 넘으면 이제 염색을 많이 하죠. 이게 눈이 침침해지는 나이가 됐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고토 욥기 30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나. 자, 고토는 옛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옛 고자에다가 땅 흙토자죠. 옛 땅. 그러니까 옛 땅이란 건 자기 고향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고자는 옛 고자인데 이 대한 득가무 타양 봉고인에서 이제 요 말뜻이 뭐냐면은 이 대한은 굉장히 가물어든 거예요. 한 해가 들었다고 그러죠. 한 해. 그러니까 한 해가 들었다는 가물이 들어가지고 피해를 봤다 그러죠. 이 가물었다, 크게 가무는 거야. 대한 득가무, 아주 크게 가물었는데 이 감미로운 비가 내린 거예요. 그걸 얻었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반가운 거죠. 그리고 타양 봉고인, 타양에서 객지가 고향이 아닌 타양에서
상봉했다, 만났다는 뜻입니다. 옛 사람을 하다. 이 고향 사람 얘기해요. 그래서 고인은 죽은 사람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죽은 사람 뜻이 아니고요. 고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인. 고향 친구를 만났다. 고향에 아는 사람을 만났다. 이게 반갑다는 뜻입니다. 이 타향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고 그다음에 이 비를 굉장히 기다렸는데 단비가 내렸다. 그래서 이게 반가운 뜻을 표현하는 그런 길입니다. 예, 밑에 다음 적토성산. 예, 적은 쌓았다는 얘기죠. 흙도자인데 흙을 쌓다. 여기서 먼지도 이렇게 흙가루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흙을 싸서 산을 이뤘다. 흙을 싸가지고 조금 싸가지고 산을 이뤘다. 그러니까 조금씩 모아서 큰 일을 했다. 크게 됐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뭐 티끌모아 태산 같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해서 큰 부자가 됐다 이제 그런 데인데 또 이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큰 돈을 벌려면 큰 돈을 만져야 된다는 얘기하고 이 조그만 동전 가지고는 큰 돈을 못 번다 이런 얘기도 해요. 현실적으로는 그 말도 일리 있다고 봅니다. 크게 놀아야지 큰 돈을 버는 거지 뭐 조그만 돈 가지고는 성공했다는 얘기는 못 듣는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품위 욥기 30장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하고 이제 뭐 그런 느낌을 갖는 글인데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렸다. 품위가 있다 하는 그런 말. 사람이 굉장히 품위를 갖고 싶어하죠. 여기서 품위는 사람이 갖춰야 할 위엄과 기품, 사전적인 풀이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산품 애용, 이제 한국에서 난 물건을 애용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을 뜯어보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요새 우리나라 물건 굉장히 잘 나오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국산품 애용 얘기는 안 해도 저절로 우리나라 걸 찾아요 사람들이. 참나 요새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발전했다 그런 걸 느낍니다. 이거 어느 나라 거냐 국산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60년대 70년대는 이 굉장히 이게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외제품 이런 거 쓰는 사람 그때 일제하고 미제가 아주 유행했어요. 뭐 볼펜에 쓰더라고 그렇고 뭐 이 외제가 많았습니다. 이제 부잣집 애들은 그런 일제나 미제를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국산품을 썼는데 아무래도 품질 차이가 났죠. 하여튼 국산품 외용 이 글자를 보면은 이제 시간이 흘렀다는 알게 되고 하여튼 우리나라 국위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 잘 만듭니다. 뭐든지 수출도 많이 하고요. 위자는 계급이라는 뜻도 되고요. 위자 그런 위치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품위가 있다가 얘기를 해드렸고요. 품위 유지비 어떤 사람의 유지한다.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다.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직급이 높은 사람은 차도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되죠. 품위 유지하라고 뭐 회사에서 그런 유지비 그런 조직에서 그런 일정량의 이 돈이 지급이 됩니다. 품위 유지비. 자, 다음 한자 잔혹입니다. 잔혹하다. 욥기 30장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자, 나를 잔혹하게 한다. 나를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죠. 잔혹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잔혹하다는 것은 보통 혹독한 게 아니죠. 이 혹자는 잔혹할 혹자인데 잔혹할 잔자에 잔혹 혹자인데 하여튼 잔혹하다 하는 거는 인정사정 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서 잔배 냉적 그래서 잔자에 예문을 들었는데 잔배는 남아있는 잔 이게 남아있는 술잔 그러니까 술 마시고 남아있는 그거하고 그런 술하고 냉적은 차디 찬 적은
고기를 얘기해요. 고기를 구워놓은 고기를 적이라고 그래. 적. 우리 뭐 잔치할 때 또는 명절 때 뭐 적. 이 또 이제 우리 명절에 올라오는 음식 중에 하나죠. 같은 잠배 냉적은 먹고 남은 술잔하고 그 다음에 다 식어버린 고기다. 에, 구웠는데 다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뭐 잔치가 끝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잠배 냉적. 그리고 이제 모임 있을 때 제 시간에 맞춰가야 되겠죠. 왜냐면 뭐 모임 좀 늦게 가면은 사실 이런 경우를 당하죠. 뭐 좋은 건 다 먹어치우고 나머지는 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모임 있을 때는 시간 맞춰서 꼭 가야 되겠더라고요. 예. 혹은 혹독할 혹자예요. 혹. 이 혹세. 혹세는 아주 가혹한 세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공자님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호랑이 무섭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정치를 가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혹한 정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혹세라는 거예요. 가혹한 세금. 이 세금을 안 내면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금이 이렇게 무섭다 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나라 운영하는 사람에도 또 세금 안 거두면 할 수가 없죠. 혹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